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2026년 올해를 세계 어떤 나라도 대신할 수 없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담대한 꿈이 시작된 해로 만들겠습니다라며 AI를 산업과 일상에 전면화시킨 첫 번째 나라,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에서 세계가 꼭 필요로 하는 나라, K-이니셔티브의 새 시대를 열겠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오는 7월 1일엔 전남 광주도 말 그대로 새 시대가 열립니다. 40년 만에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가 공식 출범하는 건데요. KBC 특별대담 이재명 정부 초대 행정안전부 장관을 맡아 이재명 대통령 집권 1년을 함께 뛰어온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지난 1년의 소회 시도 통합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전남 광주 통합이 갖는 의미, 통합특별시의 성공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향후 계획 등 두루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장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광주 전남 KBC 시청자 그리고 전국의 호남 향후민들께 먼저 인사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KBC 광주 방송 스튜디오를 처음 오늘 찾았습니다. 좀 일찍 와 주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네, 저는 사실 평생을 제가 81년도부터 대학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 광주와 함께 평생을 같이 살아왔다 이렇게 생각을 해왔는데 너무 늦게 인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 민주화의 고향이고 또 민주 세력의 뿌리인 우리 광주, 이제는 전남 광주가 됐는데요. 전남 광주 통합 특별시의 이제 시민이 되실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이 반갑다는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앞으로 좀 자주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주 불러주시면 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6월 8일 이재명 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 모두 발언에서 어떤 나라도 대신할 수 없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담대한 꿈이 시작된 해로 올해를 만들겠다라고 강조하셨는데, 장관님도 이재명 정부 초대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이재명 정부 1년을 같이 하셨는데 소회가 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저 국무위원이 되고 장관이 돼서 이재명 대통령님과 함께 국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지난 1년 동안 제 개인적으로는 약 10달 넘는 기간이긴 합니다만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대통령님의 이 통치 철학을 이 국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나 이제 행정안전부는 그 중에서도 이제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라든가 또 바로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데 고유가 이 피해 보상, 피해 지원금 이런 집행을 통해서 우리 민생의 그러니까 어두운 자리가 없도록 이 민생을 보살피고 경기를 유지하는 데 노력을 해왔고요. 또 아울러서 국민 여러분의 그러니까 그 안전을 위해서 재난으로부터 안전을 지켜내는 일, 이런 일들을 빈틈없이 일해오느라고 노력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스스로가 스스로한테 점수 주는 건 좀 그렇긴 하지만 100점 만점에 몇 점 주실 수 있을까요? 아니, 제가 점수를 받아야죠. 제가 어떻게 감히 점수를 매기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 통치 철학 말씀해 주셨는데, 뭐 이렇게 키워드 같은 걸로 딱 정리하면 뭔가요? 이재명 대통령의 통치 철학은? 주권자인 국민을 위한 이 국정을 펼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그 바탕에 기본 원칙으로 깔려 있고요. 그리고 그 위에서 이제 이 억강부약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보다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삶을 포기하거나 그 어려움에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이 서로가 보살피고 또 그것에 앞서서 국가가 또 지방 정부가 이렇게 나서서 보살피는 그런 나라 만들겠다. 뭐 좀 더 한다면 이런 것들이 결국 함께 발전에 참여하고 함께 이 성과를 나누는
그런 대동세상을 만들겠다는 그런 철학이 아닐까 싶습니다. 국민이 주인이다, 섬기는 정치를 하신다, 뭐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재명 정부 다 잘했는데 이건 정말 잘했다 하나만 딱 꼽아달라고 하면 뭐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다른 부처가 소관하는 이 일에 대해서 얘기하기는 좀 미안하고요. 그래서 저희 부처가 그러니까 행안부가 이 해야 할 일 중에 미처 다 못한 일을 꼽으라면 그러니까 이렇게 그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우리 이제 행정안전부가 이번 정부에서부터 사회연대경제 정책을 총괄하게 됐는데 그 법이 상임위를 통과해서 법사위까지 갔는데 아직 본회의로 못 가고 있나요? 법사위까지 통과를 했죠. 법사위도 통과를 했는데 본회의 처리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좀 아쉽고요. 또 한 가지 좀 더 말씀드리라면 뭐 지금도 선거 이후에 현수막이 상당히 많이 걸려 있는데 그런 현수막 공해가 심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이제 5개 관공물법 개정 그리고 정당법 개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스스로 이렇게 자율적으로 이 정화를 하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이것 역시 우리 상임위 그러니까 행안위는 통과를 했습니다. 그 법은 법사위를 아직 통과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법들이 하루빨리 통과가 된다면 그 지방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분들에게 희망을 드리는가 하면 또 이제 거리 다닐 때마다 공해로 느껴졌던 이 현수막 또 눈살 찌푸리는 그 욕설 이런 현수막들을 좀 정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잘한 것 꼽아달라 그랬더니 아쉬운 것, 해야 할 것 말씀을 해주신 거 보니까 잘한 거는 너무 많아서 꼽을 수가 없는 건가요? 제가 아까 두 가지 말씀드리고 한 가지 말씀 못 드렸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민생 살피고 그 재난으로부터 이제 국민 생명을 지켰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이제 그러니까 지난 겨울에 산불이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줄었죠. 큰 대형 산불은 작년에 한 4건 정도였는데 올해는 2건 정도, 6건에서 2건으로 줄어들고 그만큼 이제 좀 그 생명 살리는데 열심히 노력했다. 그리고 지난 겨울 이 산불 조심 기간에는 인명 피해가 한 명도 없었다라고 하는 거는 이 말씀드릴 만한 것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AI 민주정부를 만들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은 이제 우리 공무원들이 AI로 이 전환하는 AX를 하는 뭐 이런 AI 전환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 여러분께 이 AI 정부의 혜택을 주권자인 국민들께 드리겠다. 어떻게 라는 거였거든요. 그걸 실제로 이제 한 2가지 사업이 시작이 돼서 지금 서비스가 되고 있는데요. 요즘에 이제 그 뭐 특정 저 회사에 대해서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만 카카오나 네이버 이런 데에서 국민비서로 가서 등록을 오더라고요. 하면 국민비서에 등록해서 이제는 음성으로도 이 그 주민등록 등본 한번 떼어줘. 아, 그럼 떼주나요? 카카오가? 그러면 파일로 날라옵니다. 이게 이제 음성을 AI 이 플랫폼에서 다 이해를 해서 그거 유지하고 실행하는데 돈은 많이 안 드나요? 저희도 물론 노력을 했지만 그 해당 기업들도 AI 엔진과 그다음에 프로그램을 쭉 개발해 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이제 결합이 돼서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AI 국민비서 서비스가 시작이 됐고요. 그다음에 또 정부 24로 들어가면 만약에 뭐 편의점을 내고 싶으시다. 우리 앵커께서 그러면 예전 같으면 한 20곳 정도를 관공서를 다니면서 떼고 막 그래야 되는데. 문서도 떼고 그다음에 뭐 계획서 작성도 하고 막 해야 되는데요. 지금은 한 2차례 정도 정부 24
이것도 이제 앞에 AI 붙이고 있습니다. AI 정부 24에 들어가셔서 네. 어느 주소 어느 지역 어느 주소에 있는 점포에 내가 누구가 이런 사업을 하고 싶다. 여기에 필요한 서류를 전부 그럼 AI가 다 떼주나요? 떼달라 그러면 전부 알아서 떼다 주고 계획서 입력하고 바로 거기서 사업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미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말씀하신 AI를 산업과 일상에 전면화시킨 첫 번째 나라. 이게 앞으로 하겠다가 아니라 지금도 하고 있는. 지금 그래서 AI 민주정부는 네. 실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말씀 듣다 보니까 약간 궁금한 게 그 산불이 뭐 줄고 사망자가 없고 네. 이거 산불은 뭐 기후, 날씨 이런 거랑 관련되는데 장관 바뀌면은 산불도 안 오고 그러는 건가요? 물론 좀 네. 운이 좋았다고 할 수도 있었겠습니다만 네. 어떻든 저희 공직자들 입장에서는 네. 그러니까 최대한 그 산불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지금까지 아주 여러 기관들이 네. 뭐랄까 협업이 제대로 잘 안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행안부가 이제 재난 총괄을 하고 있지만 네. 실제로 이제 불을 끌어가는 이 저 기관은 산림청하고 소방청이 있어서 이 둘도 잘 서로 발이 안 맞았고 그 다음에 이제 군 헬기를 동원해야 될 필요가 네. 있지 않습니까? 네. 군 헬기 동원을 하면 또 군 헬기도 잘 안 와요. 또 늦게 오고 왜냐하면 작전상 뭐 또 명령을 다 받아야 오지 않습니까? 시간 걸리고 그리고 또 이제 일정 규모가 네. 넘어서면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휘를 하는데 그러니까 기초지자체에서 지휘를 하다가 그 다음에 광역지자체에서 지휘를 하다가 더 커지면 그 다음에 산림청으로 지휘권이 넘어가는데 이렇게 지휘권이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제 뭐랄까 이렇게 원만하게 지휘권 이양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이걸 모두 다 정비를 했습니다. 뭐 대통령께서도 신경을 많이 쓰셨고요. 그런데 국내의 생중계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참석한 장차관들한테 그냥 뭐 이렇게 물어보는데 답변이 막히면은 잘 모르시는 건가요? 뭐 어떻게 된 건가요? 이렇게 우리가 흔히 깬다고 하는데 그 장차관들을 앉아 있는 거 막 이렇게 깨는 걸 보면은 야 저거 이 대통령이랑 함께 일하는 거 좀 많이 피곤하겠다 뭐 그런 생각도 드는데 솔직히 힘든 것도 있지 않나요? 대통령이랑 함께 일하는 게? 아니 근데 네. 무슨 뭐 심술로 물어보고 깨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국무위원이면 네. 아주 세세한 뭐 숫자까지 정확하게는 모르더라도 어떤 사건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될 그럴 사안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시는 거죠. 근데 그걸 모르고 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기준으로 봐서 이 정도 모르는 것은 당연하다 싶으면 알아보고 보고해라. 이렇게 하시고 또 국무위원들도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면 그렇게 넘어가십니다. 근데 대통령님이 이제 그 꾸중을 하시는 케이스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하나는 당연히 이건 알았어야 되는데 모르고 있는 경우.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잘못 알고 있는데 그게 사실인 것처럼 허위로 답변을 한 경우. 이 두 경우에 대해서는 꾸중을 하시는 거죠. 그건 대통령 본인이 어떤 게 맞는 건지 아닌지 다 알고 있어야지 되는 거죠. 아시니까 질문하시겠죠. 그 아는 걸 왜 물어보시는 건가요? 네. 아니, 생방송하면 네. 혼자 말씀하시면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좀 주고받으면서 서로 이렇게 의견이 에스컬레이트 되면서 어떤 결론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이제 그걸 잘 못 맞춰 주시는 무슨 말씀인지 분들에게는 알겠습니다. 좀 이제 좀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네. 근데 일이 힘든 만큼 그만큼 보람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뭐 보람을 느꼈던 순간 뭐 그런 게 있다면 언제가? 뭐 아무래도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어떤 일들이 하나 둘 이루어지는 거 때에 보람을 느낍니다.만 또 뭐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의 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사회연대 경제 정책을
행안부가 총괄하게 됐다. 그 법안 내용이 골자가 어떻게 되나요? 법안의 내용 골자는 이렇습니다. 네. 이제 사회연대 경제라고 하는 게 이제 사회적 기업, 네. 그다음에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네. 또는 뭐 자활 기업, 또 마을 기업, 뭐 이런 또는 이제 소셜 벤처, 뭐 이런 그 다양한 기업들이 이제 각 부에서 정책을 만들어서 네. 이 지원도 하고 그다음에 뭐랄까 이렇게 예산도 투자를 하고 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유기적으로 잘 결합이 안 돼서 그러니까 각자 여기저기서 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보면 이런 사회연대 경제는 무엇보다도 이제 지역에서 그 지역 공동체 차원에서 같이 그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거의 뭐 90% 이상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방 정부하고 일을 이 매칭이 돼서 일을 해야 그 효과가 훨씬 더 커지는데 이게 제대로 자리를 못 잡고 각자 개별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통합해서 그래서 이제 행정안전부가 네. 그걸 잘 버무려서 그래서 이제 지방 정부에 제공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이제 이번 정부 들어서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은 이제 햇빛 소득 마을입니다. 그게 뭔가요? 햇빛 소득 마을이 이제 각 이 지역의 마을 단위에서 네. 이제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만듭니다. 그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이제 그 햇빛 발전, 그러니까 태양광 발전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풍력 뭐 발전이라든가 이런 것에 투자를 해서 그 이득을 이제 마을에 쓰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각자 이제 햇빛 연금으로 네. 소득을 늘리기도 하는 이런 사업을 시작을 해서 네. 엊그저께 이제 전부 한 180곳 가까이 1차 신청을 받고 네. 그다음에 올해 안에 700곳에 이 햇빛 소득 마을을 만들 계획입니다. 근데 이런 일들을 해나가는 게 바로 사회연대 경제 네. 정책이거든요. 그것이 처음에 제기된 게 2012년 3년 이때 우리 사회에서 제기가 네. 돼서 2014년부터 국회에 법안으로 제출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12년이 됐잖아요. 13년째인데 13년 동안 이 법이 제정이 안 되는 겁니다. 왜 안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일부에서 이것을 이념적인 법안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회주의 공동체, 뭐 커뮤니즘, 뭐 그런 꼬뮌 이런 걸로 보는 건가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기재위원으로 네. 그 법을 이 사회연대경제 기본법을 대표 발의를 3번이나 했습니다. 그러니까 4년에 한 번씩 이 임기가 끝나고 나면 네. 그냥 폐기 바뀔 때마다. 폐기의 임기 종료로 폐기가 되고 다시 내고 3번째 냈는데 아직까지 안 된 거거든요. 그 심사를 제가 기재위 하면서 기재위 법안 소위에 들어가서 네. 실제로 심사를 해봤는데 지금의 국민의힘 의원들이죠. 이분들이 오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거 협동농장 이런 거는 북한에서 하는 거 아니냐. 이스라엘도 하잖아요. 거기 엄청 뭐 잘하죠. 이스라엘만 하는 게 아니라 네. 실제로 보면 뭐 바르셀로나 이 축구팀도 협동조합이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가 잘 먹는 선키스트의 오렌지 주스, 네. 그 선키스트도 협동조합이고요. 뭐 그런가 하면 뭐 스페인 가면 몬드라곤 협동조합은 네. 워낙 커서 스페인 재계서열 5위 안에 듭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이 일반 그 자유경쟁 기업들과 함께 시장에서 같이 경쟁하면서 인간에게는 우리 사람에게는 두 가지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한편으로는 이 이득, 이윤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고 또 한편에서는 뭔가 가치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네. 이제 가치 추구를 하는 소비자. 들을 겨냥해서 네. 협동조합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런 이 정책을 보다 더 폭넓게 네. 지원해서 우리 지금 이렇게 수도권과 지방의 불평등 이런 것을 극복해 보자. 네. 사실
대기업 보고 지금 이제 내려가라고 그러니까 안 내려가던 대기업들이 이제 새로운 그 AI 시대 장관님, 제가 여쭤볼 게 많아서 정리를 알겠습니다. 해주시면. 네. 말씀 드리다 보니까 길어졌네요. 그러니까 뭐 정리하면은 풀뿌리 연대 경제 주체를 많이 만들어서 활성화시켜서 이렇게 뭐 각 지역에서 각자 이렇게 좀 기업 활동을 하게 도와줘야 된다, 그런 취지인 거네요. 네, 그런 지원을 하는 정책이 지금까지는 국가 이게 정부의 그러니까 주무부처로 지정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제가 장관으로 와서 네. 사회연대경제 정책의 총괄 부처로 행정안전부가 선정이 됐고 그리고 이제 이 기본법 네. 제정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요즘 네, 그게 제일 큰 관심. 저는 네. 제 의정 활동 장관이기 이전에 제 의정 활동 중에 네. 뭐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던 정책인데 그것을 장관이 돼서 제가 담당하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고 또 이번에 반드시 기본법 통과로까지 이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보람이 있었던 일 중에 말씀을 드리라고 하다 보니까 자꾸 그 추억 속으로 들어가서 좀 길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얘기는 좀 뒤에 하고, 이 지방선거 결과, 지금 네. 현역 국회의원 5선 국회의원이신데 선거 결과에 담긴 민심의 함의, 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선거는 항상 신성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유권자들께서 네. 보여주신 민의를 겸허하게 수용하고 받아드는 것이 네. 정치인 또 공인의 도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선거 얘기하니까 상당히 조심스럽게 말이 짧아지시는데요. 이 얘기는 근데 안 하고 지나갈 수는 없는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게 2026년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네, 저 대단히 뭐 개탄스러운 일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 네. 일어난 것이죠. 저희 이제 행정안전부는 선거를 지원하는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네. 이 부처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거의 이 관리나 선거 진행에 대해서 훨씬 더 관심을 가지고 옆에서 어떻게든 지원할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네. 저희들한테는 연락도 없이 이런 사태가 벌어졌어요. 투표용지 뭐 부족하다, 그게 뭐 오후 2시경부터 연락이 갔다는데. 2시경부터 문제가 심각해졌다는데 네. 저희는 5시 반이 넘어서 마감 시간 30분 앞두고. 네. 그러니까 뭐 손쓸 여지도 없이 이렇게 저희로서는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 선거관리위원회 제도가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좀 독특한 제도인데요. 네. 다른 나라는 대개 이제 그 내무부라든가 우리 이제 행안부와 같은 위치에 있는 네. 이 부처에서 선거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과거 1공화국 때 워낙 부정선거가 부정선거가 많아서. 경험, 특히나 이제 관권 개입 선거가 많았다 보니까 네. 또 그거는 이제 내무부뿐만 아니라 그때는 경찰이 내무부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선거를 다루는 내무부에 이 선거부서와 경찰이 같이 있었고 뭐 이런 데서 아주 그 많은 그 공분을 샀었던 네.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그 결과로 그러니까 4.19 혁명, 4.19 혁명 또 뭐 이 3공화국 네. 그 넘어오면서 63년도에 생긴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63년도에 생겨서 지금 63년째 되는 기관이 이런 실수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네. 대단히 실망하고 있고요.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이 선관위의 부실한 선거 관리에서부터 시작된 일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우선은 이제 수사를 해야 될 부분은 철저하게 수사하고 그다음에 국정조사를 통해서 네. 대안을 모색해야 될 부분은 철저하게 또 그 대안
확실하게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을 정도의 네. 제도적 대안도 마련하고 책임질 사람들 다 책임지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 청년들이 주장하고 있는 재선거 요구에 대해서는 네. 또 우리 헌정 질서가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사법 절차 안에서 네. 결론을 맺어서 그래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나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거 얘기 하나만 더 하면은 선거 전에 대국민 담화문에서 유권자의 자유로운 판단과 선택을 방해하는 허위, 가짜뉴스와 금품 수수 등 선거 범죄는 끝까지 추적,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 발본 세곤하겠다라 그러는데 이번에는 뭐 크게 눈에 띄는 가짜뉴스나 허위뉴스 이런 거는 잘 없었던 것 같은데 그런 게 좀 있었나요? 어땠나요? 실제로는 네. 상당히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2배 늘었나요? 이상 늘은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우선 법 개정을 통해서 AI를 이용한 선거 운동을 네. 그러니까 5월 초서부터 금지를 시켰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그런 AI를 통한 선거 운동도 단속을 했고 AI를 통해서 어떻게 선거 운동을 할 수가 있나요? 뭐 딥페이크라든가 이런 조작된 영상을 통한 거 네. 또는 음성을 통한 거 이게 뭐 요즘은 그냥 누구 목소리도 똑같이 뭐 만들어줘 만들어내지 하면 않습니까? 다 만들어주니까. 예, 그래서 우리 이제 행안부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같이 그 딥페이크 AI 영상이나 음성 파일에 대한 검증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전부 단속기관에 그 앱으로 전부 돌려서 그래서 전부 이제 이 모니터링을 다 해가지고 AI로 만든 거는 다 걸러냈고요. 그 다음에 또 그뿐만 아니라 이제 그 가짜 뉴스, 네.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해서는 또 그대로 네.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지금 하나하나 사법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선거가 끝났지만 선거가 끝난 6월 4일부터 4개월간 그러니까 이 선거범죄 집중 수사기관으로 이 특별수사기관으로 선정을 해서 네. 엄정하게 다루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게 제가 많이 못 본 게 생산이 덜 된 게 아니라 중간에서 일찍 좀 차단을 차단을 하고 했습니다. 예, 수사를 빨리빨리 하고 그래서 그렇게 된 거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이 허위 뉴스나 허위 비방 정보들이 유통이 된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만드는 사람들은 그거 재미로 하는 건가? 그거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면? 재미로 하는 분들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네. 선거운동, 그러니까 특정인을 당선시키기 위하여 또는 낙선시키기 네. 위해서 하는 분들은 선거운동이거든요. 그건 선거법 위반입니다. 네. 5.18 그 스타벅스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 네, 한참 네. 논란일 때 SNS에 민주주의는 수많은 시민들의 희생과 헌신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스타벅스 코리아의 반역사적 행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라면서 행안부 차원의 불매 운동을 네. 했는데 부처 장관이 특정 기업에 대해서 불매 운동 이렇게 하자고 하는데 제가 불매 운동을 제안한 건 아니고요. 그러면 저희 네. 행안부가 네. 구매를 할 때 이러이러한 어떤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기업의 물건까지 우리가 구매해 줄 이유는 없지 않느냐. 그게 불매 운동 아닌가요? 네. 저는 이제 그런 의견을 표한 거고, 네. 그걸 불매 운동을 하라고 지시를 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이게 네. 이렇게 잊을만 하면 한 번씩 5.18 비하 폄훼 세월호 같은 것도 그렇고 민주주의를 약간 뭐랄까 부정하고 이런 거는 왜 자꾸 이렇게 생겨 나오는 거예요? 뭐 숙주 같은 게 있는 건가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예, 그런 분들이 분명히 계신 건 사실이죠. 예, 이념적으로 딱 어떤 집단이다라고 네.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어떤 혐오를 통해서 그러니까 특정 집단을 혐오하면서 거기에 동참해 오는 동승해 오는
사람들을 묶으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5.18에 대해서 또는 이제 4.3에 대해서 이제 그 국가적인 기념일로 정하고 같이 추념식이나 기념식을 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이분들의 희생 위에 우리의 오늘이 있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동의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 개헌까지는 안 됐지만 이제 헌법 전문의 5.18, 뭐 부마와 같은 이런 민주화 항쟁을 일들을 그 항쟁을 이제 헌법 정신으로까지 이제 명기하자라는데 우리가 이르러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걸 부정하는 사람들인 거죠. 헌법을 부정하는데 또 심지어 이제 5월 18일이든 4월 3일에는 우리 함께 모여서 희생되신 분들을 위로하고 추모하고 또 유족들을 위로하고 뭐 이렇게 그 지내자라고 정해놓은 날까지 있는 그러니까 제삿날까지 있는 날에 그 제삿날 이 고춧가루 뿌리는 이런 사람들이 야 이거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 그런 좀 이 간절함 같은 게 있었기 때문에 SNS에도 올리고 그랬던 겁니다. 근데 행안부가 지금 과거사 정립, 민주화 운동 기념 사업 등 관장하는 주무부처인데 장관으로서 좀 그래도 뭔가 조치를 취해야 돼 제도적으로 그런 게 있을까요 혹시? 제도적으로는 이제 의원님들 중에 뭐 법안을 내신 분들이 있습니다. 5.18 뭐 특별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이제 5.18 유공자들을 폄하한다든가 사건을 왜곡한다든가 이런 데 대한 이제 처벌을 강화하자 뭐 이런 개정안도 있는데 저는 이 국회에서 심각하게 이번 사태를 계기로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 장관 취임사에서 성숙한 지방자치구현 및 지역 균형 발전 강조하셨는데 관련해서 이제 7월 1일 전남 광주 통합 특별시가 출범을 합니다. 서울 20배 넘는 면적의 인구 320만 명 규모.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이번 통합이 갖는 역사적, 행정적 의미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우선 지금까지 이제 기초지방정부가 통합한 경우는 있었습니다만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광역 이제 기초단체라고도 광역 자치정부라고 할 수 있는 이 전남과 광주가 통합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이제 그 5극 3특이라는 그러니까 이 이재명 정부의 지방주도 성장 전략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가장 먼저 이 전남 광주가 이 뜻에 호응해서 통합을 하게 됐다는 것 정말 환영할 만한 일이고 또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우리 전남 광주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할 5극 3특 메가시티 첫 신호탄인데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거, 신경 써야 할 거 뭐 어떤 건가요? 예, 우선 지금 이제 선거도 뭐 끝나서 이제 그 특별시장과 특별시의회 의원들까지 다 선출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이전에 행안부와 그다음에 현재의 전남, 광주 두 광역정부 사이에 이제 이 준비 조직을 출범을 시켜서 이제 시도별 시도 정책 협의체와 또 실무 준비단 그리고 전남, 광주 통합 특별시의 준비위원회까지 구성을 해서 논의를 쭉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논의를 통해서 이제 법령이라든가 이런 이제 조례도 전부 이제 통합을 해야 되고요. 또 예산 통합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그 한 575개 정도의 이 그 컴퓨터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575개나 뭐를 통합을 해야 되는 건가요? 네. 이 컴퓨터 시스템들이 다 있고 네. 이것은 이제 이 저 공무원들만 쓰는 게 아니라 또 이 저 거기에 접속하는 시민들께서 서비스를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네. 이 시스템들도 차질 없이 다 통합될 수 있도록 하는데 뭐 차질 없이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뭐가 근데 575개나 그 시스템이 있는 뭐 건가요? 주민등록에서부터 뭐 아. 주소 뭐 다 등등등에서. 뭐든 하나하나 또 뭐 많지 않습니까? 아, 이제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가령 뭐 전남 나주시 그랬는데 그거 다 뭐 이렇게 뭐 이름도 다 바꿔야 되고 이름도 다 그렇게 바꿔야 되고요. 예. 다 준비가 돼 있긴 돼 있는 건가요? 지금 다 이 저 통합 작업이 진행 중이고요. 아, 그 통합이 다 된 시스템을 가지고 이제 이 6월 말 되면 예행 연습도 다 해서 7월 1일자로 바로 이제 탁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이제 뭐 몇 개는 아마 뭐 잠깐 뭐 30분이면 30분 그러니까 서비스가 끊기는 거가 한 서너 개 정도는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건 일과 시간 중에 바꿔야 되는 뭐 그런 거를 빼고는 나머지는 다 업무 시간이 네. 아닌 중에 다 전환을 해서 이 그 시민들께서 차질 없이 이용하실 수 있게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아무튼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네, 이해를 네. 하고 이게 지금 정부가 4년간 20조 원 규모 지원을 예, 하고 예. 그다음에 각종 재정 특례 중앙정부 인허가권 이양, 중앙정부 인허가권 이양 재정 특례 이거는 뭘 어떻게 해주는 재정 건가요? 특례는 이미 이제 네. 특례법에 의해서 네. 그러니까 그 이 저 통합특별시로 이양될 부분들이 다 정해져 있는데요. 뭐 그 가령 뭐 예를 들면 이제 전남 광주만 허용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허용이 될 것 중에 네. 대표적인 게 이제 택지개발지구 지정 이런 거를 이제 국토부 장관이 했거든요. 예, 근데 앞으로는 7월 1일부터는 이제 통합특별시장이 택지개발지구 지정을 할 수 있게 되고요. 또 특별건축구역 내에 네. 이제 건축물의 심의 검사에 관한 권한도 이 국토부 장관에서 특별시장으로 전부 넘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뭐 또 다른 지역에서 요청했던 것들이긴 한데요. 네. 그러니까 인구 감소 지역 내에 3세 미만 아동 네. 유치원 입학을 허용하는 또 교육부의 권한이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통합특별시로 넘어오고요. 그다음에 청년 농업인 네. 이게 지역에 따라서 이제 연령 기준이 좀 들쑥날쑥합니다. 예, 그것도 이제 조례로 규정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이 청년 농업인은 농식품부에서 연령을 딱 정해놨는데 그걸 지역에 따라서 좀 가령 뭐 59세까지 하자라고 하면 그 지역은 59세까지 59세도 청년 농업인이 되는 정하면 건가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뭐 국토부나 교육부나 농식품부 등등등 해서 본인들 가진 권한을 순순히 주던가요? 어떻던가요? 뭐 이렇게 저 네. 생색내려고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만 이제 저희 행정안전부 네. 이 공무원들도 열심히 각 부처에 가서 이런 것 정도는 내놔야 된다. 네. 그래서 설득을 해서 얻어냈고 또 이 저 그 전남 광주에 네. 국회의원님들께서도 열심히 노력을 해주셔서 이만큼 해왔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백방으로 뛰었네요, 진짜. 그렇죠. 예. 근데 아무래도 네. 그러니까 그 처음 하는 일이라 이 많은 부분에서 네. 그러니까 뭐 시행착오가 없을 수 없거든요. 네. 근데 이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려면 이게 가령 이제 우리 그 뭐 5조 네. 이 지원금이 이 4년 동안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1년에 5조씩. 예.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이 효율적으로 이 그 지역의 어떤 경제 활력도 살리고 네. 이 풍부한 어떤 이 뭐랄까요 이렇게 자원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네. 투자를 잘 해나갈 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네. 시민들의 의견도 최대한 많이 듣고 그 다음에 또 여러 전문가 의견도 네. 종합적으로 수렴을 해서 결정을 잘 해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이게 이제 그 통합시가 되니까 면적도 커지고 또 어떻게 보면 이 통합시는 권한이 많아지는데 주민들은 이게 그 우리의 어떤 뜻과 좀 멀어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그 좀 소외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자치회라든가 마을 공동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민들이 활력 있게 이 통합시의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폭넓게 열어주시는 길도 모색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파일을 크게 키우되 지역별로 소외 같은 게 있도록 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신 거네요. 네, 그렇죠. 우리 민영배 초대 시장께 혹시 더 당부하거나 드릴 말씀 있을까요? 예. 워낙 그 잘 하실 분이 당선이 되셨고 또 전임 미답의 길이기는 합니다만 지금까지 또 그런 길을 개척해 오신 분이기 때문에 잘 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그 화합과 상생의 리더십을 통해서 전남과 광주로 지금 그러니까 한 46년 헤어져 있었지 않습니까? 40년. 40년인가요? 86년에 분리된 걸로 제가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40년 동안 헤어져 있었는데 다시 한 가족으로 이 화합될 수 있도록 많은 역할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그 광주가 가지고 있는 혁신적인 역량, 그다음에 여기에 전남이 가지고 있는 풍부한 인프라를 잘 결합해서 대한민국을 끌고 나가는 지방의 지방 중에 제일 앞에 앞장서는 전남 광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관님 개인 얘기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리 하마평에 올라가서 총리 가시는 줄 알았더니 일단 총리는 아니시게 됐는데 행정안보 장관은 언제까지 계시는 건가요? 그래서?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행정안전부 장관이 될 때도 뭐 행정안전부 장관 좀 시켜달라고 어디다가 뭐 이야기한 적도 없고 또 총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뭐 지금은 아무래도 그러니까 국정이 이 그 대전환을 해야 되는 시기이고 또 거기에서 정부가 차지하는 비중, 또 행정안전부가 가지고 있는 비중이 워낙 막중하기 때문에 그 일에 전념을 다하겠다는 생각 외에는 다른 생각 안 갖고 있습니다. 작년 취임사에서 진정한 국민 주권 정부를 정말 여러 차례 강조하셨는데 그래서 뭐가 어떻게 실제로 바뀌었나요? 그러면은? 지금 그러니까 국민 주권 정부를 강조할 때에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러니까 우리가 지방자치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작년 연말에 지방자치법 개정에서 주민자치회를 법적 기구화했죠.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로 되어 있고 주민자치회는 시범실시였습니다. 이거를 이제 주민자치위원회도 전부 이 주민자치회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 법적 기구가 되면은 뭐 어떤 게 달라지는 건가요? 모든 읍면동에 주민자치회가 생겨나고 주민자치회장이 직선으로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주민이 모두 참여하는 주민총회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하고요. 그 의사결정에 따라서 예산 집행도 가능하고 뭐 이런 구조입니다. 일종의 뭐 시장 군수나 뭐 기초의회 이런 거에 맞서서 직접적인 시민 정치 이런 거를 한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주민 주권을 실현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런 진행도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아까 말씀드린 이제 AI 민주정부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드리는 AI 이 플랫폼. 이게 이제 소버린 AI, 그러니까 주권 AI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살짝 어려운데요, 소버린.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 기술진이 개발한 AI 엔진에 우리 국민을 위한
위에서 서비스하는 AI 민주 정부가 네. 그 탑재가 됐다. 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이제 네. 이 AI 국민비서, AI 정부 24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작이 됐고요. 서비스가 점점점 이제 폭을 넓혀 나갈 계획이니까 앞으로 많이 기대해 주시길 바라고요. 젠슨 황 같은 사람이 괜히 우리나라에 와서 치맥 먹고 삼겹살에 소주 먹고 그러는 게 아닌 모양이네요, 거기도. 네. 저희가 이제 좀 네. 자신 있게 말씀드리면 우리 기업들이 열심히 해주신 면도 있고요. 네. 그만큼 기술 개발이라든가 네. 뭐랄까 양산 체제를 만들어 온 인프라 구축 같은 거를.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뭐 AI에 쓰여지는 칩이라든가 그다음에 그러니까 피지컬 AI라는 이제 로봇 공학에 이용되는 네. 각종 뭐 부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산되고 있으니까 양산되고 있으니까요. 그런 제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젠슨왕이 왔겠습니다만 이제 행정의 측면에서 네. 말씀드리면 우리보다 이 미국이 AI는 더 많이 발달해 있고 중국도 AI가 많이 발달해 네. 있죠. 그러나 미국은 기업 중심의 AI고요. 중국은 정부 중심의 AI인데 국민을 위해서 국민을 주권자로 생각하고 국민에게 봉사하고 서비스하는 AI. 요즘 하는 말로 에이전트 AI를 공공부문에 최초로 적용시키고 그것을 일상화시키는 것은 네. 대한민국 정부가 가장 앞서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뭔가 상당히 좀 어렵긴 한데 뭔가 좀 뿌듯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더 잘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내가 이거는 더 해야겠다. 이것만큼은 꼭 뭐 하고 싶다. 뭐 그런 게 있을까요, 혹시? 네, 기본 사회가 사회연대 경제를 만났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 아주 네. 계속 정책으로 추구해 온 네. 기본소득 사회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이번 대선을 앞두고 네. 정책을 가다듬어서 그 이제 기본 사회라는 정책으로 뭐라 그럴까요? 정리를 했습니다. 그 이제 정부와 또 기업 또 사회가 우리 사회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네. 힘들을 다 모아서 그것으로 기본 사회로 넘어가자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네. 어떤 국민의 생활이 보장되는 그런 사회로 넘어가자라고 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는데요. 네. 여기에 이제 사회연대 경제라고 하는 정책이 결합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대표적인 예가 이제 햇빛 소득 마을이고 햇빛 소득 마을은 이제 햇빛 연금의 형태로 그러니까 기본 소득이 햇빛 연금의 형태로 주어지고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것이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사회위원회의 지원부서가 네. 부처가 네. 행정안전부고요. 당연히 기본사회위원회의 이 위원장은 대통령이십니다. 그 위원회가 이제 6월달에 네. 이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갈 거고요. 거기에 이 사회 연대 경제 정책을 총괄하게 돼서 이 결합이 어떤 새로운 대한민국의 모습, 그러니까 그야말로 모두를 위한 성장, 모두를 위한 이 AI, 모두를 위한 성장을 만드는 키 정책의 하나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라는 네. 마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기본사회와 사회연대 경제가 만났다. 행정안전부에서. 그러니까 기본 사회라는 일종의 이상 정신 같은 거를 사회 연대라는 그릇에 담아서 실체가 있게 보이게 하겠다. 그리고 그 그릇을 실체로 만들어가겠다는 것이죠. 그걸 아무튼 장관님이 만드시겠다 이렇게 아니 이해를 대통령께서 만드시는데 알겠습니다. 제가 뒷받침을 하겠다.
시간이 다 돼서 뭐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그리고 여당 5선 중진위원으로서 앞으로 하실 역할이 한참 더 있으신데 정치인 윤호중이 만들고 싶은 세상, 뭐 보고 싶은 세상 어떤 세상인지 좀 질문이 추상적이긴 한데 마무리 말씀 겸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좀 아까 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사회연대 경제는 제가 네. 재선 때서부터 시작을 해서 네. 10년 넘게 쭉 추진해 온 정책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성남시장 때서부터 네. 갈고 닦아온 이 정책이 이제 기본사회의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 두 정책이 잘 만나서 네. 조화를 이루고 그래서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뭐 이게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세계의 모든 나라가 이제 겪고 있고 앞으로 겪어나갈 이 도전이고 변화일 텐데요. 그러니까 기후 변화, 또 에너지 전환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인구에서의 도전이 있고요. AI로의 사회적인 그러니까 경제 사회적인 전환이 네. 요청받고 있고 그다음 그런가 하면 내부의 격차, 양극화라든가 그래서 이 수도권과 비수도권과의 차별 이런 문제들 또 도시와 농촌 또 남자와 여자 정규직과 비정규직 이런 문제들 하나하나를 풀어나가는 네. 그 아까 그릇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그릇을 만들어가는 네. 것이 제가 해나가는 정치의 꿈의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뒤로 갈수록 목소리가 작아지시나요? 너무 아무튼 크게 얘기하면 아무튼 기승전 기본사회 사회연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만큼 애정과 관심이 많으신 것 같고 많은 역할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당부드리면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장관님.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